안녕하세요.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.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사람 사는 얘기를 해보려고 그냥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봄연수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. 이게 3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.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였어요. 여기에 그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게 조금 저는 놀랐었거든요.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읽은 책이 있다면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.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? 이 책이요. 그 초판 1쇄 발행이 2020년 7월 1일에 나온 거고요. 올해 7월이 되면은 이제 2년이 됐죠. 이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시작이 됐잖아요.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? 우리가 그 앞으로 위드 바이러스,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잖아요.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오프라인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그 코로나 시기 동안 변화된 것들이 있잖아요. 그 변화들이 정착을 하게 되겠죠. 결국에는 이제 이전과 좀 다른 환경에 저희가 살아가는 건데, 뭐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해졌고, 재택근무라던가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로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쇼핑도 물론이죠. 이제 소비 패턴이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, 여러분 혹시 그 라이브 커머스 아세요?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. 그 초록창에도 그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데, 그립이라는 걸 제가 그 인치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. 그 인치님은 저희 인스타 친구입니다. 이 라이브 커머스는요, 그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각종 재미와 이벤트가 있고요. 뭐 이제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이제 신상이 굉장히 빨리 나와요. 빨리 나오고, 또 궁금하면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그 인터넷에 뭐 1대1 문의를 남기다던가 뭐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고, 또 내가 이거를 구독을 하면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. 거기에 맞게 구독을 하면 그 라이브가 시작이 될 때 생방송으로 보고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.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날짜, 시간 상관이 없고 공간,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 보면은 매장 다 가보시잖아요. 그러면 서빙 로봇들 이제는 좀 흔하게 보게 되고, 또 기계들이 있잖아요. 그걸 카오스크라고 하는데, 이제는 내가 뭐 직접 주문을 하고 뭐 결제를 해야 하는 좀 그런 그 환경으로 많이 바뀌게 됐죠. 참,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자동화 도입을 할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면은 사람이 이제 필요가 좀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, 앞으로도 그 사람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지만,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어떤 디지털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이제 예전에만큼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. 기계가 사람을 대신을 하니까. 그 법률스님 영상이요, 저는 좀 이제 와닿았는데, 사실 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세상이 바뀐다는 건 알고 있어요. 바뀌는데 이것도 지금 1차, 2차, 3차, 4차 이 혁명이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경제 활동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너 이런 거 해라, 이런 직업 해라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알던 세상과는 또 달라진다는 거고요. 이거는 뭐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아이들 장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른의 장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했었거든요. 지금 15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. 갈수록 인간이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, 또 어떤 의학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식품이나 건강 쪽에도 계속 이제 먹거리들이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, 참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인 저도 미래의 경제 활동이 걱정이 되지만,
은퇴 후에 하시는 우리 분들도, 시니어 분들께서도 미래가 굉장히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. 저는 이제 수면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 법률스님의 또 다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, 저는 영상이 되게 좀 짠했었거든요. 뭐냐면, 연세 있으신 어머님께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그게 걱정이 되고 좀 고민이 되신다는 그런 질문이셨는데, 참 그러실 수 있죠.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, 이제 뭐 저출산에다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저도 이 10년 전부터 이걸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연으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, 저기 법률수님이 이때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,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기존의 문화가 바뀌게 되니까 이건 우리의 가치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미래 가치관에서 중요한 게, 결국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훗날에도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고,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이 중요한 거잖아요. 뭐 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, 이 나의 행복이 이게 이제 가능해지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대요.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른한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두 번째는 자생력인데요. 이거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살아나가는 능력이나 힘이라고 합니다. 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. 제가 얼마 전에 MKTV 우리 학장님 영상을 봤었는데, 뭐 웹 2.0, 웹 3.0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거든요. 뭐냐면 지금 인스타, SNS, 인스타, 페이스북, 뭐 블로그, 유튜브를 다 하시잖아요. 그게 이제 그 인터넷 세상이 활발해지면서 그런 SNS가 활발해지면서 웹 2.0이고, 3.0으로 넘어갈 때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, 이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그 공유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. 오프라인보다. 참 그것뿐만이 아니죠.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개인도 이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온라인에 내 빌딩을 지으라고 하는데, 자,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이죠. 이거는 뭐 내가 사업을 하든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, 제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법률스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내가 강의를 하는데 혹시 내가 스님이라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 있냐라고 했는데,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손을 이렇게 드셨대요. 그러면 내가 스님이 아니고 내가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어도 강의를 들으러 올 거냐? 예스인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그분의 퍼스널 브랜딩인 거죠. 그분이 스님이셔서가 아니라 그 법률스님의 말씀이 되게 나한테 와닿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. 참, 그리고 또 미래에는 이게 나중에 뭐 일자리나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, 참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러면 뭐를 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내가 무언가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되고, 사람이 필요로 하고 어떤 그 사람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돈과 무엇과 바꿀 수 있는 나만의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는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이 자기 개발은 뭐 10년이든 20년 뒤든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필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, 자, 이거는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수익이 많이 생기고 어떤 위치가 가더라도
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일정한 곳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여기 그 리부트 책을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. 이게 인디펜던트가 그 갖춰야 할 5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. 인디펜던트 워커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.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.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,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. 근데 이 인디펜던트가요, 그 어떤 외부나 어떤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거라고 했었잖아요. 그러면 이 외부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변수인 거잖아요. 특히 이 오프라인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어떤 생계를 이어서 나가시거나 또 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. 이게 언제든지 이제 일을 하려면, 변수에 받지 않으려면 인디펜던트 워커도 이제 개인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보시면 5가지가 뭐냐면요. 첫째는 내 코어 컨텐츠를 가지래요.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밌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남들이 당신보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부터 하고 시작하나 남과 비교하면 시작도 절대 못한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제가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. 왜냐면 저의 얘기에 이제 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그리고 이 코어 콘텐츠는 그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. 네, 그리고 2번째는 이 디지털 기술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일단은 이 온라인 세계에 탑승을 하려면 인스타, 유튜브, 블로그, 페이스북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, 또 그것만이 아니죠. 거기에 영상을 내가 찍어서 올린다. 그럼 영상 편집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 거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스타, 블로그, 유튜브를 지금 다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.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. 그 글을 쓰는,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결국 노출이 목적이거든요. 내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내 개인 사업이나 어떤 다른 사업에 연결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, 저는 예전에도 뭐 블로그 강의를 제 돈 주고 배운 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좀 업그레이드된 지식으로 배울 생각이 있고요. 이제 처음에 그 온라인에 좀 도전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인스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인스타를 이제 뭐 여러 개를 짬뽕하면 너무 힘드니까 인스타를 먼저 도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사용이 익숙해지고 기능이 익숙해지고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 걸 도전을 이제 차례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과, 3번째는 이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인데요. 내가 이제 수입이 생기면 이제 30%는 한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된대요. 결국에는 이게 자기 개발인 거잖아요. 이 인디펜던트 워커는 하나의 작은 회사래요. 투자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사에 미래가 있을 리가 없죠.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게 그 회사에 어떤 수익이 생기면 어떤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투자가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는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4번째는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요. 결국에 이 네트워크는
혼자서 내가 뭐 할 수 없죠.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. 독립적으로 일을 하되 사람과 사람 사회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저는 이게 그 MKTV에서 이제 그 학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라고 하거든요. 참 저도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뭐 일단은 제가 뭐 더 많이 이제 해봐야 알겠죠. 해보고 그 뭐 시간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고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돈 관리인데요. 그 돈 관리의 영리를 해줘라고 합니다. 돈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일이 끊기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저축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, 나와 주변, 즉,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. 그 관계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, 여기에는 제가 고민했던 그 소통 능력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. 참 저는요,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요,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인데요. 저는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,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4차 산업이 아니에요. 좀 이게 유통의 형태인 거잖아요. 참 이런 네트워크를 저는 어쨌든 이 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되고 사람이 필요한데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기 개발을 저는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,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훗날에 어떤 그런 훗날의 일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좀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제가 이 자영업자분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.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고 또 세상이 또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. 막 2050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. 그걸 뛰어넘는 지구 종말 얘기까지 나왔었어요. 뭐 지구 종말이 오든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태어났는데 일단 사는 데까지는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리부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자야 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오프라인 세상이 지금 되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편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이 리부트 책을요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내용이 막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잘 읽히는 내용이고, 그리고 또 뭐 제가 MKY 학생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게 아니고요. 이 MK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과 정보를 굉장히 잘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도움이 저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.